네. 자, 이 시간에 신풍제약, 잠깐 짧게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이제 주신 내용이 뭐냐면, 이 수급에 대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수급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좀 덜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위치에 따라서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대부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중간에 이제 수급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잘 안 한, 그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지금 위치는 분명히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바닥권. 이 라인대가 깨지면 바닥이 어디일지 모를 정도로 계속 우하향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일단 시간 외에 조금 오른 상태이고요. 지금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 어, 이 위치에서 이제 수급을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지금 외인 프로그램 기간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반등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특히 외인 뭐 프로그램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근데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수급이 전환이, 그러니까 바뀐다라는 거죠. 개인이. 그리고 이제 수급이 바뀌면서 흐름이 바뀐다. 그러니까 물량을 떠넘기는 거냐, 다시 물량을 받아서 들어 올리는 거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물량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손, 뭐 세력이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도망간다. 뭐 세력의 흐름을 많이 좀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뭐 전문가 영상에서 보면, 자, 세력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고점에서 물량이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나가면 뭐 세력이 나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그거는 지난 흐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그걸 뭐 틀렸다, 뭐 상관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개인한테 물량을 넘기고 주가를 빼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큰 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수급에 대해서 그냥 막 어떤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 밑에서는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즉, 여기에서는 물량이 그러니까 개인이 물량을 받아서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올라간다가 아니라, 개인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안 좋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종목이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꼭 지켜줘야 하는 자리에서 개인이 올리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 다만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세력과 큰 손이 끌어올리는 그 상승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중간에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럼 이건 개인이 끌어올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력과 큰 손이 매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과정에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어디까지 가겠다가 아니라, 아, 올라갈 수 있나 밀리나 이런 걸 봤을 때 수급과 이제 위치상의 그 흐름을 같이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게 위치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개인이 매수를 해도 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의 방향은 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가 중요하지만, 이거를
이것을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서는 매매하시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매매를 하면 뭐 올라갈 거다라 생각하니까 매수를 하지만 올라가지 못하면 잘라냅니다. 그런 것처럼 그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뺀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올리는 게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위치와 이제 차트의 흐름을 최근에 이제 캔들을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뭐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저항에 대한 것이 이미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저항이에요. 저항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앞에 저항을 들어 올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상승을 해서 돌파가 나온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돌파하기 쉽지 않은 자리를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좀 소비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만 매수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매수하고 나서 올릴 수 있는 자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지수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서도 개인이 올릴 수 있는 위치가 있고, 올려서 제한적인 위치가 있고, 개인이 올려놓고 빼야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풍제약도 지금 보시면 이 위치에서 저항을 지금 조금씩 뚫고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저항이 생기고 빠진다라고 하면 역시 개인들이 올리기에는 좀 버거운 자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수급을 봐야 돼요. 외인이 다시 들어와 주나, 아니면 기관이 들어와 주나, 이러한 수급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수급이 지금 상당히 강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분명히 제 생각입니다만 기술적인 바닥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 단기적인 것으로 들어왔다. 신풍제약이 이전에 몇천 프로 막 이렇게 올라갔던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것을, 이미 엄청난 상승 끝났다라는 판단을 하는 그런 개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기적인 수익만 챙긴다. 그 결론은 뭐냐? 개인들이 위에서 많이 매수가 돼서 물려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매도 물량과 저점에서 계속 매수가 되고 있는 저점에 대한 매수, 그러면 차익 실현 물량, 이런 물량들이 위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역시 상승은 제한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의 흐름을 보면서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